저는 이제 관찰고의 크기로는 상처의 깊이를 알 수 없다 이런 주제인데 결국 통계가 잘못됐다라고 계속 주장하는 거고요. 통계가 잘못됐고 통계가 잘못되었으니 이제 두 가지에 집중하자 이런 분위기예요? 진짜 의미 없다. 네, 어쨌든 두 가지를 했는데 이따도 말씀드리겠지만 두 가지 중에 하나는 이루어지는 것 같고요. 하나는 아직 제자리 걸음인 것 같습니다. 일단 저는 이틀 전까지만 해도 계속 전수조사를 고집했습니다. 근데 현타는 온 것 같아요. 왜냐하면 다른 단체 대표들이 저희가 전수조사를 계속 1번으로 주장하는 것에 대해서 다른 단체 대표들도 잘 공감 안 하시더라고요. 제가 설명해도 맞는 말이지만 그게 그렇게 우리가 첫 번째 제안으로 낼 만큼 중요한 거야? 이렇게 해서 저도 이틀 전에 약간 현타 왔어요. 이제 포기할까 싶어요, 사실. 근데 저는 저 당시부터 저렇게 생각했던 거예요. 왜냐하면 교보의 심의 건수로만 통계를 수집하게 되면 뭐 이제 작년에 3,030건, 올해 5,050건 수집이 됐잖아요. 5,000건이라고 하면 이제 50만 명 중에 1%거든요. 저희가 교보위에 회부될 만한 사건을 1%만 당하진 않죠. 그죠? 네, 이건 뭐 나중에 또 해봐야 되겠지만 일단 너무 이제 현실과 괴리가 있는 통계다 이거고요. 그리고 거기 내용에 보면 아시겠지만 그 교보위는 학생께 압도적으로 많습니다. 이게 조금 제가 그냥 여기 북토크니까 솔직하게 말씀을 드릴게요. 학생이 침해하면 교보위 열어요. 쉽게 여는 거예요. 교권 침해. 그러니까 교권 침해 당했고 교보위 여는데 학부모가 침해하면 잘 못 열었던 겁니다. 왜냐하면 그 설문조사에서 보면 제일 낮은 게 49%예요. 그러니까 교육활동 침해 행위자 비율이 제일 낮은 게 49%예요. 교총 같은 게 70% 넘어가요. 학부모. 그러니까 우리가 당하는 교권 침해는 절반 이상이 학부모라고 볼 수 있는데 교보위에 열리는 것은 학생이 올해 기준으로 89.3%, 작년에는 92.7%나 됐어요. 그러니까 학부모 사안은 교보위가 안 돼요. 학부모 사안이 안 되는데 그거 수집해서 뭐 하겠냐 이건 저는 주장. 계속 수집되지 않는 데이터가 있다 이런 뜻이고요. 유아 5건이 1년 동안이에요. 근데 2022년에 이러고 저는 2023년 좀 바뀔 줄 알았어요. 근데 2023년도 5건. 특수가 23건에서 73건으로 늘어나는 건 저는 이게 침해가 늘어난다 이게 아니라 이제 선생님들이 교보위를 연다, 용기를 내기 시작했다 이렇게 보고 있어요. 적극 대응을 하기 시작한다 이런 거고요. 그러니까 결국은 사각지대가 수집이 되지 않는데 무슨 그거 가지고 근거를 가지고 대책을 마련하면 뭐가 자꾸 심각하다고 하는 건데 저는 잘 이해가 안 돼요. 상담을 계속하고 하면서 더 느끼는 거죠. 그리고 처음에는 저희가 7, 8월, 9월까지는 이런 게 있었어요. 저희가 그동안 너무 당한 게 많으니 자극적인 기사들이 도움이 됐습니다. 우리가 그만큼 심한 침해를 당해왔는지 언론에서 알아서 경쟁적으로 알려주니까 우리 좋았어요. 아 그치 우리 저렇게 심한 것도 있고 저렇게 심한 것도 있었는데 근데 지금은 1년이 지났잖아요. 지금은 지난번에 5월에 스승의 날 이번에 서기초 일주기 때 또 그런 기사를 내고 있는데 반응이 별로 시원치 않아요. 사실 저도 토론회 갔을 때 의원 3명 다 안 오시고 그 다음에 기자들 안 오는 거 보고 알았어. 아 이제 관심에서 멀어졌구나. 그럼 지금은 자극성 있는 기사로 자꾸 이렇게 교권 침해를 자극성 있는 기사로 알릴 게 아니라 이제는 데이터를 가지고 얘기해야죠. 근데 올해에도 교보위 건수로 또 그냥 발표하고 말하거든요. 그리고 자화자찬. 그래서 되게 잘했다고. 교육부 엄청 막 이렇게 자기들이 막 교권보호에 효과가 있다 이렇게 하니까 또 화가 나는 거예요. 제 입장에서. 그래서 저는 저렇게 자극적인 기사로만 자꾸 알려지면 저희한테도 궁극적으로 안 좋다고 봐요. 계속 부정편향이라는 게 있잖아요. 나도 언제 당할지 모르고 그래서 자꾸 위축이 되고 자괴감 들고 좌절감 들고 그래서 이제는 정확한 데이터를 바탕으로 예산, 인력 지침 이렇게 해서 이제 마련해야 될 때다 이런 주장을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자극적인 기사로 계속 알리다 보면 결국 관심에서 멀어지면 또 멀어지는 거예요. 저희. 그래서 이제는 제발 좀 정선된 정확한 데이터를 내놓고 그거에 대해서 해봐라 이런 거고요. 제가 한번 예상을 해봤어요. 그냥 급하게 오늘 아침에 PPT를 만드신다길래 만약에 지금 연구 결과에 따라서 실제로 교보위가 열리는 게 9%라는 얘기도 있고 뭐 30%라는 얘기도 있고 0. 몇 %라는 얘기도 있어요. 실제 사안에 비해서. 그래서 제가 한번 10배로 튀겨봤거든요. 그러니까 2022년에 3,030건이라는 건 실제로는 3만 건. 교원이 50만 명이니까 6%예요. 6%. 피해율이 교육활동 침해. 그 다음에 5,050건이니까 곱하기 10해서 5만 건 정도. 그럼 10%예요. 피해율. 이렇다고 볼게요. 전수조사 했을 때. 근데 3만 건, 5만 건이 제가 봤을 때 다 교육활동 교보위가 열릴 사안은 아닐 거예요. 그죠? 좀 줄여볼게요. 좀 이렇게 한
3만 건? 아니지. 수정 안 했네. 여기요. 노란색. 그러니까 3만 건 중에 한 10,000건 정도가 교보유 회부. 그러니까 5만 건 중에 한 15,000건 정도가 교보유 회부라고 예상을 해보면 최대한 보수적으로 그러면 지금 발표하는 것에 비해서 훨씬 더 심각하게 받아들이지 않을까. 그러면 1년에 만약에 15,000건의 교보위가 열릴 만큼의 사안이 있다고 하면 교육부도 그거에 대해서 법 개정이라든지 예산, 인력 요구가 더 강해질 거다 이렇게 보고. 근데 왜 자꾸 안 내놓느냐? 저는 이 말만 하고 들어가려고 하는데 교육부가 이렇게 교육활동 침해 사안이 어떻게 보면 실제와 현실감 있게 그 건수가 많아져서 굉장히 부담스러워한다 이런 느낌이 있습니다. 그래서 자꾸 얘기해도 교보위가 개최된 건수로만 수집을 하는 것이고 자꾸 그 수치를 가장 낮을 수 있는 수치를 발표하면서 그거에 의해서 자꾸 유리한 쪽으로만 해석한다고 봐요. 그래서 선생님들께서 저는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제 이거 말고 다른 거 알아보려고 이제 자꾸 이게 받아들여지지 않아서 얼마 전에 토론회에서도 진짜 관심이 없더라고요. 국장님 이거에 대해서 질문도 없었어요. 계속 얘기해도. 지금 저희가 한 3번, 4번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게 진짜 중요하지 않은가 이런 생각이 들고 이거에 대해서 이따가 뭐 의견이나 뭐 질문 있으시면 말씀 주시면 그거에 대해서 더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분 조금 지난 것 같아서 여기까지 하겠습니다.